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통일을 비전으로 삼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바로 지저스 아미 캠프인데요.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른 부대 프로그램 없이 기도와 예배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최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여름 캠프 지저스 아미의 7번째 여정이 지난 6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비전을 품고 2012년 200명으로 시작한 캠프는 매회 참가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85개 교회에서 1,200여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지저스 아미 운영위는 7번째 캠프의 경우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존 4박 5일에서 하루 더 짧게 기획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락이나 자유시간 없이 오로지 예배와 강연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되고 예배 참석 시 단정한 복장을 갖춰야 하는 등 엄격한 7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군대, 지저스 아미가 될 것을 다짐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캠프는 다니엘서 1장 8절과 20절의 말씀을 주제로 선지자 다니엘과 같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기독교대안학교 다니엘 리더스 스쿨의 김동환 교사는 21세기 다니엘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했습니다. 김 교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의 일화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공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나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완전 바뀌잖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들 그런 하나님을,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캠프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미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대답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 게 이번 기도 제목이에요. 진로가 아직 확실하지 않고 커서 뭘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 좀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 왔어요. 저번 6차 때는 제가 비전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계속 비전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7차 때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주님을 그냥 즐기다 가고 싶었어요. 캠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며 북한의 현 상황과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교수의 인도로 순결 서약식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순결 반지를 나눠 끼고 혼전 순결과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맹세할 예정입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미래 한국의 비전을 세우고자 마련된 지저스 아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배우며 올여름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 교단 총무단이 7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문제 등 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총무단은 이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원 목사로부터 과세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교회의 입장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원 목사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는 조건 하에 각 교단이 자발적 신고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결의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총무단은 또한 최근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이석기 의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교단장 협의회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각 교단 총회가 열리는 9월 이후에는 2015년 부활절 준비위원회를 준비하기로 했으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총무단은 시국대책 소위원회를 결성하고 논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홍정 사무총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 김명찬 총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진호 총무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언제쯤 찾아올까요? 지난달 시작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어린이를 포함해 1,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지난 6월 30일 시작됐습니다. 3명의 이스라엘 청소년이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정착촌에서 납치 살해되면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부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상군까지 투입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800명을 넘겼고 이 중 대부분이 민간인이며 어린이 사망자도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중동의 독립국가를 건국한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교 국가였던 이스라엘과 이슬람 문화국이었던 주변국과의 갈등이 깊어진 것입니다. 1차와 2차 중동 전쟁에서 주변 이슬람 국가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1967년 6.1 전쟁으로 불리는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 가자 지구를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은 1993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2005년까지 가자 지구의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켰습니다. 철군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통제가 계속되자 팔레스타인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2006년 치러진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선거에서 무장단체 하마스가 압승을 거두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하마스는 이스라엘 상대로 로켓포와 땅굴을 이용한 공격으로 무력 투쟁에 앞장섰고 2008년과 2009년, 2012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국과 독일, 이집트 등 국제사회는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휴전 합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가자 지구의 평화는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또다시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계속되면서 중동 문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중동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서울장신대학교 최영철 교수님 모시고 가자지구 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요, KBS 예루살렘 통신원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한인회장도 또 역임을 하셨는데요. 가자지구 여러 정치 사회 지도자들과의 접촉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90년대 초반에 특히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과정을 시작하면서 네. 특히 이제 해외에서 망명 정부를 이끌면서 활동하던 야셀 아라파트 의장을 비롯해서 그때 귀국했을 때 이제 KBS 통신원으로서 또 이제 중동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가자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네. 또 이제 KBS의 그 취재팀과 함께 거기에 있는 아라파트 의장을 비롯해서 그런 지도자들 또 학계의 그 학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네. 또는 학계의 학자들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쪽의 그런 각 분야의 지도자들, 학자들과 계속 교류를 갖고 있고 네. 그곳 방문하면은 늘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의 가자 지구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 아랍 국가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전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싸움이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아랍 국가, 특히 이집트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런 상황 진전인데요. 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요인입니다. 이집트의 경우를 보면은 이 아랍의 봄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무슬림 형제단의 무르시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하마스와 같은 계열이고 하마스의 전신이 바로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집트와 하마스, 가자에 있는 하마스와 관계가 좋았었는데 작년에 이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LCC 정부가 군사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LCC 현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 그러니까 하마스와 같은 계열의 그런 이슬람 정당과 그런 적대 관계에 있고, 특히 시나이 반도에서 이 이슬람 과격 세력의 테러라든가 이 이집트 정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과격 세력 또 테러를 행하는 그런 집단과 하마스와의 같은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있고, 이 사우디의 경우는 지금 이라크에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든 이라크의 그런 전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새로 이제 전쟁 이후에 집권하게 된 이라크 정권은 그 쉬아파에 의해서 지금 집권하고 있고, 쉬아파는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라크의 전국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아파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특히 이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라크에서 시아파와 순니파 간의 갈등이 지금 악화되고 있고 전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정권이 위기에 그런 봉착하는 상황에서 반면에 사우디 정부는 이 순니 이라크 내에서의 순니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에서 이란과 사우디는 서로 적대 관계로 해서 전쟁 상황이죠.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샤르 이 아사드 정권을 지금 이 이란이 지지하고 있고 거기에 반군을 지금 이 사우디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란 즉 이 쉬아파 이 세력과 이 사우디를 비롯한 순니파가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은 이란의 쉬아파와 관계를 지금 개선하고 있고 지원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이해관계를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때문에 이란과 지금 굉장히 악화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사우디, 쿠웨이트, UAE, 또 요르단, 이집트 이런 국가들은 친미 온건 국가로서 이 무슬림 형제단과는 이슬람 이 운동과는 상당히 적대 관계가 있습니다. 사우디도 역시 국내에서 이 무슬림 형제단의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에. 그래서 이 하마스 계열과는 상당히 그런 적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시아파, 순니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네. 이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친이스라엘의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중동 내부의 정치적인 요인, 또 국제적인 요인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하마스인 것 같습니다. 이 하마스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과격 단체로 좀 발전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하마스는 1987년에 출범한 이슬람 과격 단체입니다. 네. 그 전신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슬림 형제단의 이집트에서 1928년 시작된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로서 1946년 출범합니다. 네. 출범 이후에 1940년대, 50년대, 1987년까지는 굉장히 온건한 팔레스타인 사회를 일단은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그런 활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전혀 정치적인 이런 반 이스라엘 항쟁이라든가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분야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거 1987년 이후에 반 이스라엘, 즉 이 이스라엘의 점령 통치한가는 그런 이 테러 단체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중동을 보면 친이스라엘 국가들과 하마스 지지 세력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 나라들이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크게 중동에는 중동 국가들은 이 사우디, 쿠웨이트, UAE, 요르단, 이집트, 무바르크 정권 하에 이집트 이런 친미 온건 국가와 이란,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것을 이제 이슬람 축이라 그러죠. 이런 두 세력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패권을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터키가 오히려 이 친미 옹호 국가였는데 이슬람 정당이 집권하면서 그리고 유럽보다는 중동에 이 외교를 집중하면서 터키 역시 이런 이 하마스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자 지구 분쟁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서 좀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19세기 말부터 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들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 특히 1948년 전쟁 그리고 1967년 6.1 전쟁 이것이 갈등의 하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 1967년 6.1 전쟁 때 점령했던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역 그리고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시키고 또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유대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서로 공존을 하는 그런 평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입니다. 태풍 할롱이 일본 쪽을 향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간접 영향을 주겠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은 20에서 60, 충청과 호남, 경남은 10에서 40, 영서 남부와 제주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 전해상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일까지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동해안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